선생님 요즘 자꾸 단어가 안 떠올라요.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대화하다가 멈출 때가 많아요. 혹시 저 치매일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먹은 반찬이 기억나지 않아 가족에게 걱정스럽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이걸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수많은 진료와 연구를 통해 제가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력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자주 잊어버리고 단어가 막히는 상황이 익숙하다면 지금이 바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인구의 68%가 일상적인 기억력 저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 60% 이상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피곤해서 혹은 잠을 못 자서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리죠.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기억력은 관리할 수 있고 개선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죽을 때까지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환자 중에 61세 이선희 씨가 있습니다. 아주 활달하고 활동적인 분이었는데 몇 달 사이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고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어색해하고 자꾸 무언가를 메모하면서도 본인이 뭘 적었는지 금세 잊어버리더군요. 가족들은 그걸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정밀 진단 후 혈류 장애와 생활 습관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고 함께 생활 리듬을 바꾸면서 놀랍도록 빠른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기억력을 되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내 뇌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제가 드리는 건강한 지혜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를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기억력 저하의 원인, 그 근본적인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60 넘었으니 이제 머리가 나빠지는 것도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인 64세 박종의 어르신을 진료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는요, 나이 들어도 나빠지지 않습니다. 나빠지는 건 뇌가 아니라 뇌로 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건 사실이지만 뇌는 그렇게 단순하게 퇴화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고령층 중에서도 활발히 강의를 하거나 글을 쓰고 뚜렷한 사고력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뇌세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절반씩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원인은 혈류 장애입니다. 뇌는 전체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이 사용하는 산소의 약 20%를 소비할 정도로 민감한 장기입니다. 단 몇 분만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도 의식이 혼미해지고 말문이 막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깨, 목 등 주변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뇌로 가는 혈관을 누르게 됩니다. 이건 곧바로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저는 수년 전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졌다는 58세 여성 김영심 씨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문 앞에 뒀던 가방을 보고도 지나치고 대화를 하다 말문이 막히는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MRI나 인지검사에선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평소 목 통증이 심하다는 말을 듣고 자세평가와 근육 긴장도를 확인했더니 뇌로 가는 경동맥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굳어 있었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처방하는 대신 아주 간단한 처방을 드렸습니다. 하루 2회 10분씩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그리고 낮은 베개로 바꾸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김 씨는 다시 내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말할 때도 편하고 이름이 잘 떠올라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기억력은 뇌세포가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혈류가 줄어서 잠시 잠든 상태였던 겁니다. 목은 뇌로 가는 마지막 혈류의 관문입니다. 목의 근육이 긴장되면 피가 뇌로 올라가지 못하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말 그대로 머리가 멍해지고 생각이 흐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뇌 기능 저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보며 고개를 오래 숙이거나 무거운 머리를 받치기 위해 항상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목 주변 근육은 점점 더 굽고 뇌로 가는 피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 두통, 우울감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환자분은 늘 나는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활을 살펴보니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기대거나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는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자세 교정과 목 지압을 병행해 드렸고 단지 한 달이 지나자 내가 이렇게 생각이 또렷했던 사람이었나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민감한 기관입니다. 단 1초만 산소 공급이 차단돼도 반응을 멈추고 5분 이상 지속되면 영구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평소 생활에서 혈류를 천천히 누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면 결국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뇌세포는 살아있고 멀쩡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억력 문제는 뇌 자체를 탓하기보다는 뇌로 가는 길이 제대로 열려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뇌는 길만 열어주면 언제든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억력 문제는 결코 받아들이기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생활의 변화와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뇌는 반응합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기억력의 가장 무서운 오해 중 하나인 치매는 유전이다라는 생각이 왜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지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치매셨어요. 저도 언젠간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 말을 하시는 환자분을 저는 너무도 많이 만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이미 포기한 눈빛으로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답합니다. 유전이라는 건 가능성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습관이 훨씬 강한 변수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과 세계보건기구, WHO, 란셋 위원회 등 세계적인 기관들은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치매의 약 40%는 생활 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요.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60세 이성의 씨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모두 치매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50대 중반부터 자주 깜빡거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마음 한켠으로 이젠 나도 시작인가 보다 생각하며 점점 사회 활동을 줄이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방문한 건강강좌에서 치매는 생활 습관의 질병이다라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시작했고 오래 끊었던 지인들과의 전화통화도 재개했습니다. 주 1회는 근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죠. 그렇게 6개월이 흐른 뒤 진료실에서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요 진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뇌는 외부 자극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 뇌가 평생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자극이 없으면 금세 퇴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말할 기회가 줄어들고 새로운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어질수록 뇌는 빠르게 무뎌집니다. 이때 뇌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저장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운동과 사회적 활동 그리고 정신적인 활력입니다. 청력 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청기 사용을 미루는 분들이 많지만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뇌는 점차 말소리를 처리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 역시 혈관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며 이는 곧 뇌혈류 저하로 연결됩니다. 우울증 또한 주요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점점 더 고립되고 둔해집니다. 이 모든 위험 요소들은 유전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70이 넘어서야 기억력 관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뇌 건강의 골든타임은 그보다 훨씬 이릅니다.
바로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입니다. 이 시기는 뇌 속 신경망이 여전히 유연하고 재편성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적절한 자극과 관리가 들어가면 훨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놓치면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50대에 운동 습관이 없는 사람은 70대의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반대로 50대에 일주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활동을 한 사람은 80세까지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유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참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될 거야 라며 무기력해지곤 하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유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후의 방향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10분의 산책, 누군가에게 먼저 건네는 인사,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내어 책을 읽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 뇌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 습관을 다잡았을 때 뇌 자체의 기능을 조금 더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에서는 뇌를 매일 5분만 자극해도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에서 처방하는 뇌운동 루틴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약은 안 드셔도 좋습니다. 대신 이건 매일 하셔야 합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환자분들은 처음엔 의아해 하시죠. 기억력 문제로 병원을 찾았는데 약이 아니라 훈련을 하라니 말이죠. 그런데 그 5분이 기억력을 되살리는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뇌는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근육처럼 쓰면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단 3분에서 5분의 짧은 인지 자극 활동만으로도 해마의 기능이 향상되며 단기 기억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은 59세 남성 정혜수 씨였습니다. 그는 중소기업 대표였고 일은 여전히 잘 해내고 있었지만 대화 중간에 단어가 자주 막히고 메일을 읽어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걱정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스트레스와 과로로 뇌가 전반적으로 피로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루 5분간 다음 3가지 뇌운동을 권했습니다. 첫째, 아침에 따뜻한 물이나 레몬물 한 잔을 마시면서 천천히 깊은 숨을 5번 쉬는 호흡 운동. 둘째, 숫자를 거꾸로 세거나 7씩 거꾸로 빼는 간단한 연산 훈련. 셋째, 좋아하는 옛 노래를 부르며 손으로 박자를 맞추는 감각 운동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활동을 2달간 실천한 정 씨는 다시 내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전화번호도 기억나고 회의 중에도 말이 막히질 않아요. 몸이 아니라 머리가 운동된 느낌입니다. 뇌 운동의 핵심은 짧고 자주입니다. 장시간 집중해서 하는 훈련보다 매일 반복하는 간단한 활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는 뇌가 각성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물 한 잔과 산소, 호흡은 말 그대로 뇌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언어 활동이 더해지면 뇌는 기억 저장소를 다시 정리하고 꺼내는 힘을 단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음악은 뇌를 자극하는 데 있어 탁월한 도구입니다. 익숙한 멜로디를 따라 부르거나 손으로 리듬을 맞추면 청각, 언어, 운동, 감정, 기억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서도 노래 따라 부르기 활동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으며 그 효과는 꾸준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가족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과거 사진을 보며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도 뇌를 단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또한 송글씨 쓰기 역시 탁월한 뇌운동입니다. 키보드 타이핑은 자동화된 움직임이지만 손글씨는 뇌가 단어를 구성하고 손의 근육을 정밀하게 조절하며 기억을 불러내는 복합 활동입니다. 하루 5분만 일기를 손으로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그 감정을 문장으로 옮기는 과정은 뇌를 종합적으로 자극합니다. 환자 중에는 아예 벽에 달력을 붙여놓고 하루에 하나씩 날짜를 지우며 짧은 메모를 남기는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리다, 기분이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스트레칭은 했다. 이런 간단한 문장이 뇌에는 감정, 언어, 운동, 기억을 모두 쓰는 자극이 됩니다. 단지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뇌는 정답보다 자극에 반응합니다. 틀려도 좋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것이 곧 신경회로를 강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짧고 꾸준한 뇌 운동은 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기억을 지키는 탄탄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특히 인지 저하가 시작되는 5060대에는 이런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운동만으로 모든 기억력 저하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물보다 안전하고 비용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나는 퇴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은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뇌과학에서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뇌가 더 활발하게 반응하고 더 많은 시냅스를 형성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제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한 도구는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하루 5분만 나를 위해 투자해 보세요. 뇌는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기억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 전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본론에서는 이처럼 뇌의 기능이 좋아져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큰 방해물 하나, 뇌로 가는 혈류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다시 열 수 있을지 구체적인 해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진료실에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자주 눈에 띕니다. 어깨가 단단히 굳어 있고 목이 뻣뻣하며 등이 자주 결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시지만 저는 항상 조용히 뒷목을 만져보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억력 문제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혈류는 목과 어깨를 통과해야 뇌까지 도달합니다. 이 말은 곧 목과 어깨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 즉시 기억력도 집중력도 말문도 막히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남성 고승철 씨는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으셨지만 검사 결과 뇌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을 만져보니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자주 뒷목이 당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자가 혈류 자극법을 권했습니다. 귀 뒤쪽에 있는 풍지혈을 하루 2번 30초씩 지그시 눌러주는 것. 그리고 저녁마다 목 주변을 따뜻하게 찜질하면서 천천히 목을 돌리는 스트레칭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던 고 씨는 한 달 뒤에 다시 병원에 와서 신기하게도 말이 다시 술술 나옵니다. 머리도 덜 멍하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지혈은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위로 뇌와 연결된 경혈 중에서도 혈류 흐름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지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자리를 부드럽게 자극했을 때 말문이 트이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세게 누르지 않고 손끝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도 중요합니다. 등이 굽으면 척추 주변의 중심혈관이 눌리고 이는 곧바로 뇌혈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등은 뇌로 향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는 배달을 못 받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자세와 혈류는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실제로 62세 여성 임윤자 씨는 기억력보다 먼저 두통과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는데 진단 결과 뇌로 가는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고 경추 긴장이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확인해 보니 높은 베개를 사용하고 TV를 볼 때 늘 소파에 누워 고개를 꺾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결국 그 자세들이 뇌로 가는 길을 조용히 막고 있었던 겁니다. 자세 교정과 혈류 자극을 병행한 후 임 씨는 두통뿐만 아니라 단어를 읽는 일이 줄어들고 사람 이름도 잘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뇌는 매 순간 필요한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공급받으며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통로의 단 20%만 막혀도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 통로를 하루에 몇 분씩만이라도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면 뇌는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혈류를 자극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온열과 이완입니다. 특히 자기 전 따뜻한 찜질팩을 목이나 어깨에 10분간 얹어주고 깊은 숨을 쉬며 긴장을 푸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는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저는 진료 중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뇌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순간에
진짜 문제는 뇌로 가는 길입니다. 길을 열면 뇌는 언제든 다시 깨어납니다. 기억력은 뇌세포의 수명보다 길의 상태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점을 안다면 기억력 저하를 더 이상 나이나 유전 탓으로만 돌리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약이 없어도 매일 집에서 실천 가능한 습관만으로도 뇌의 기능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뇌 기능을 조용히 갉아먹는 위험한 생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행동들이 사실은 기억력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본론에서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문제도 안 했는데 자꾸만 기억이 흐려져요. 그냥 가만히 살아도요. 이 말씀을 하신 57세 김수영 씨는 뇌 검진에서 이상이 없었고 혈류 자극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기억력이 또렷하지 않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루 중 스마트폰을 얼마나 보세요? 자세는 어떤가요?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워서 30분 정도 뉴스 보고, 낮에도 가끔 소파에 누워서 보고, 자기 전에도 계속 보긴 하죠. 그때 저는 조용히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그 자세가 뇌의 혈류를 가장 강하게 누르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 바로 그것들이 기억력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자세는 목 뒤 근육을 강하게 긴장시키고 결국 뇌로 향하는 혈류를 막습니다. 귀 뒤에 풍지혈을 누르고 있던 통로가 눌리며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그 결과 말문이 막히고 생각이 멍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수면 습관도 문제입니다. 높은 베개는 목을 비정상적으로 꺾이게 만들고 밤새도록 혈관을 조이게 됩니다. 이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머리가 무거운 느낌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소파에 누운 채로 TV를 보는 자세는 목과 등을 동시에 긴장시키며 뇌로 가는 길을 이중으로 막습니다. 기억력은 자극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자극이 뇌에 도달할 수 있어야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와 습관이 그 통로를 막고 있다면 아무리 뇌운동을 해도 변화가 더디고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60세 남성 윤태섭 씨는 기억력 저하가 심해져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진 결과보다 생활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10시간이 넘고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눕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간단한 생활 교정을 처방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무조건 의자에 앉아서 보되 20분에 한 번은 목을 돌려주기, 베개 높이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줄이기, 식후 10분은 서서 가볍게 움직이기, 이 세 가지만 지키기로 했습니다. 2달 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막히는 일이 줄었고 가족들 대화도 훨씬 잘 따라가게 됐어요. 머리가 맑아졌다는 게 이런 거였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은 움직이기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만 있는 것은 혈류를 고정시키고 뇌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활동 부족이 아닙니다. 뇌 자극이 멈추는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뇌는 자극을 통해 깨어있고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감각 자극이 줄고 이로 인해 뇌는 기억을 굳이 저장할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력은 점점 흐려지고 자신감도 사라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습관 하나하나가 뇌에게는 지속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세 하나, 시선 하나, 움직임 하나가 결국 기억의 품질을 바꿉니다. 우리는 늘 거창한 해법을 찾지만 실제로 기억력을 지키는 길은 가장 사소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앉는 자세를 고치고 베개를 바꾸고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 이런 단순한 변화들이 쌓일 때 뇌는 점점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지 기억력뿐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세가 바뀌면 기분도 달라지고 움직임이 늘면 호흡도 깊어지고 결국 마음까지 밝아집니다. 뇌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모두 받아들이며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기억력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습관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망증과 경도인지장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다음 결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마무리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이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기억력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기억력 저하를 너무 쉽게 늙음으로 포장해 넘깁니다. 그러나 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기억력을 위협하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혈류 장애, 잘못된 생활 습관, 사소한 자세 하나 그리고 방심입니다. 뇌는 살아있지만 길이 막히면 제 기능을 잃고 기억도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길을 열어주면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주제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 기억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매는 유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뇌는 매일 5분씩만 단련해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놀이, 음악 따라 부르기, 손글씨 쓰기 같은 활동이 뇌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하지만 뇌가 아무리 깨어나도 그 길이 막혀 있다면 효과는 줄어듭니다. 목과 어깨 등의 긴장을 풀고 풍지혈 같은 자리를 자극해야 뇌에 산소와 영양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자세들, 스마트폰을 숙이고 보는 습관, 높은 베개,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기억력을 갉아먹는 진짜 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요즘 자꾸 말을 잇거나 방향을 잃는다면 건망증이 아니라 경도인지 장애일 수 있다는 점도 꼭 짚고 가야 합니다. 이것은 치매로 향하는 징검다리이자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는 절대 혼자만의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에 걸리면 다른 한 명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연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니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건강합니다. 보호자는 단지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을 지키고 삶을 되찾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불안하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기억력은 손 놓은 순간부터 약해졌을 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시 손을 뻗으면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계속 강조한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고개를 조금만 세우는 것, 하루에 한 번만 걸어보는 것, 단어를 떠올리려 애써보는 것, 그리고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모여 뇌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라 정작 내 안에 뇌는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뇌는 단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뇌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삶의 중심을 다시 붙잡아 주세요. 이 영상이 그런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삶의 질을 높이고 기억을 지켜주는 깊이 있는 지혜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겁니다. 지혜보감과 함께라면 당신의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뇌를 위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